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고민상담소 나비 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루피쉬 파란 물고기입니다. 네, 우리 벌써 세 번째 오프닝까지 하면 네 번째 만나는 시간이에요. 우리 동생들이 재밌게 보고 있을지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이 3355 모여서 저와 나비 언니가 진행하는 달서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유튜브를 보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건너뛰기 하지 않고 영상을 즐겁게 보고 있겠지요. 네. 여러분 믿어요. 얼굴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건너뛰면 안 돼요. 안 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학교 수업도 진행이 되었었는데 이제 학교도 가고 체육대회나 체험학습도 다니면서 코로나 이전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는 학교 적응입니다. 비대면에 익숙해진 청소년들이 다시 학교에 다니는 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특히나 학년이 달라지면서 공부도 어려워지고 학교에 적응도 새로 하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도 새학기가 시작되면 학교에 적응이 어려워져서 찾아오는 친구들이 정말 많죠. 어찌 보면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문제가 학교 적응 문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교 적응과 관련해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실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대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 성화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김일식이라고 합니다. 네, 선생님, 저희 영상 보고 오셨겠죠? 네. 오늘 함께 하시면서 불리고 싶으신 별칭 혹시 있으실까요? 그 파란 물고기, 나비 언니 다 예쁘더라고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등대지기라는 제가 자주 쓰는 닉네임으로 오늘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등대지기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건 제가 예전에 그 조창인의 등대지기라는 소설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는데 그때 이후부터 제 모든 카페, 인터넷상의 닉네임을 다 등대지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쵸. 보통 이제 딱 한 번 정하게 되면 쉽게 네. 안 변하잖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저는 학교 적응과 관련해서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우리 동생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꿀팁을 좀 공유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섭외하고 싶었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선뜻 결정하시기가 쉽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 것도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고 온라인으로 또 영상이 업로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우리 등대지기 선생님은 선뜻 해주시겠다 해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이유가 좀 궁금해요. 제가 이제 코로나 한 3년 동안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굉장히 코로나 이전보다 학교 적응이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들었고 또 우리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소년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런 청소년들에게 교사의 사명감을 가지고 조금이나마 팁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까 나비 언니가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학교에서 등대지기님이 보셨을 때 그런 친구들이 좀 있는 편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적응이 어려웠던 청소년들이 그런 것을 극복하고 잘 적응하게 된 경우도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당연히 있죠. 학교 적응 못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또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또 온라인 하다가 오프라인을 보면 좀 서먹하거든요. 그 잠깐의 네. 서먹의 기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가 힘들다, 적응 힘들다 못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또 대부분 보면 시간이 지나면 다들 또 친해지는 게 보이고요. 심지어는 더 친해집니다. 오랜만에 자주 못 만나다 보니까 더 친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간이 약이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주제가 학교 적응인 만큼 등대지기님이 보셨을 때 학교에서 적응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꿀팁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생각한 꿀팁은 첫 번째, 첫 번째 나만의 동굴에서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동물 나만 적응을 못하고 있어. 나만 힘들어. 나만 친구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생각의 동굴이라 생각을 합니다. 막상 돌이켜보면 다 힘들어하고 다 친구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혹시 하는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중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당장 그 동굴에서 뛰쳐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빠져나오세요. 네, 첫 번째 꿀팁은 자신만의 동굴에서 빠져나오기입니다. 나만이라는 그 동굴에서 빠져나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나만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만 친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 생각이
무기력에 빠지기도 하고 에너지가 없어져서 학교 활동이나 생활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하나 더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편견 없이 바라보기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 학교 적응을 초반에 보면 저한테 와서 일러줍니다. 선생님, 저 친구는 급식을 많이 먹는 걸 보니 뭐 이러한 것 같아요. 그 친구는 머리를 자르지 않는 거 보니 이러한 것 같아요 라고 편견을 가지고 나만의 편견을 가지고 그 친구들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 친구들의 팩트 그리고 진심을 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편견을 버리고 먼저 그 친구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그러한 태도, 중요한 메시지를 청소년들에게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등대지기님한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지금 학교에 있는 시스템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진짜 학교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꿀팁 하나가 더 있다면 혹시 내가 친구랑 친해지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시간에 한번 해봐라. 아니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약간 이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조금 다른 질문일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있죠. 공부. 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등대지기님만의 꿀팁이 있다면 이것도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그 친구를 만나고 싶은 시간, 뭐 친해지고 싶은 시간, 방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또 내가 저 친구랑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뭐 수업 시간 중에 활동할 때나 또는 쉬는 시간, 심지어는 방과 후에 대신에 더 늦지 않게 이런 시간에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나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역으로 나한테 그런 걸 뭐 왔다, 쪽지 보러 뭐 친해지고 싶다라고 하면 기분이 좋지 망가질 분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렇고요. 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라 참 이게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이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 애들이 어떤 경향이 있냐면 학교 수업 시간에 학원 문제집을 푸는 경우가 조금 종종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보통 그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너는 학원을 왜 다니니? 라고 하면 학교 수업 뭐 시험을 다시려고 다닙니다. 그럼 그 시험은 누가 출제하니? 라고 하면 선생님이 출제하죠. 근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니? 라고 하면 이 애들이 좀 뭐가 중요하고 뭐가 중요하지 않는지 모르는 생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첫 걸음은 학교 수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을 최대한 집중해서 듣고 그 집중해서 듣는 방법이 아마 선생님과 눈 마주치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저 선생님과 내가 눈을 마주치리라 라는 작전을 가지고 수업 시간에 노력을 한다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들어보니까 선생님과 눈 맞춤 문득 저는 충분히 잘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수업을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선생님과 먼저 눈 맞춤을 하려는 노력을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집중하기 위한 그 첫 시작이 눈 맞춤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팁을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등대지기님 그럼 이번에 진짜 마지막 하나만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이 꿈꾸는 직업들 중에서 가장 많은 게 이제 선생님이더라고요. 네. 그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혹시 계기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때 저희 담임 선생님을 보면서 그런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학생 한 명 한 명에게 애정을 다해주시고 또 그 애정이 힘들어하는 친구 또 반항하는 친구들도 학년 말에는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저렇게 영향을 주는 모습,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주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고 또 저분과 같이 훌륭한 사람, 교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 선생님이 이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안 그래도 그 선생님께서는 지금 장학사님이 되셨는데 달서구 관할 장학사가 되셔서 혹시 영상을 보시지 않을까라고 꼭 생각을 보셔야 합니다. 됩니다. 꼭 보세요. 네. 훌륭한 선생님이십니다. 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이제 선생님이 되는 방법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중등 임용고사라는 시험을 쳐야 됩니다. 이 시험은 아무나 칠 수 있는 건 아니고 중등 2급 전교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격증은 일반 대학교의 사범대학을 진학을 한다거나 또는 일반 대학교를 진학해서 교직 이수를 하면 2급 전교사를 딸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놓쳤다. 그러면 교육대학원에 진학을 하면 중등 2급 전교사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기회가 여러 번 있는 것처럼 또 느껴지네요. 맞아. 하지만 우리가 이제 3편을 연달아 찍어보면서
우리 이제 나와주시는 게스트분들의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임지 PD님? 공부를 열심히 해라. 네, 중요한 거지. 중요한 그렇죠. 네, 변호사님도 엉덩이 힘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이제 경찰분도 오셔서 이제 시험 보는 거랑 체력 단련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교사도 기회는 많지만 어쨌든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네, 맞죠. 많이 공부하셨어. 이렇게 갑자기 네, 옛 추억. 힘들었던 시간. 네. 속에서부터 답변이 올라오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능대진님. 오늘 촬영 어떠셨는지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코로나19로는 수업 촬영을 여러 번 해봤었는데 이렇게 여러 친구들에게 유튜브로 나간다는 거는 조금 어색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우리 옆에 뭐 파라물고기님이나 가비 언니님이 너무 잘해주셔서 즐거운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역시 청소년들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자연스러우세요. 아유 정말 여러분 경험하기 하지만 굉장히 자연스럽다는 말씀 저희보다 훨씬 잘하시는 것 꼭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저희의 공식 질문, 청소년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오늘도 저는 우리 학교 아이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왔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뭐 꿈이 뭐니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뭐 의사요, 뭐 헤어 디자이너요, 또는 뭐 없어요 이런 친구들 있긴 있는데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꿈을 물었지 아이들에게 직업을 묻진 않았습니다. 꿈이라는 거는 직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꿈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감에 있어서 삶의 가치, 나의 지향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년기, 뭐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6년 동안 어떤 직업을 가져야지라고 생각을 못할지언정 내 삶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 삶의 가치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 삶의 방향, 삶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청소년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청소년 친구들한테 직업 앞에 어떤 단어가 붙는지가 중요하다.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고민이 모두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진로나 직업을 결정하는 것이 지금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기 전에는 나의 가치관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동생들 학교도 즐겁게 다니고 싶고 친구들도 다 사귀고 싶고 성적도 잘 나왔으면 좋겠고 다 잘하고 싶은 우리 동생들의 마음을 진짜 응원해요. 하지만 근데 그 결과가 마음처럼 나오지 않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학교에 계시는 등대지기님처럼 든든한 선생님에게 이야기해보시고 그리고 우리 센터처럼 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수 있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많으니까요.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등대리님 덕분에 오늘도 우리 동생들 많은 걸 가져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7월 네 번째 목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만나요. 제발!